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는 사실은 사치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살만한 건 상관없죠. 근데 이 영역에서는 사치라고 생각되는 행동을 하면서 이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거죠. 강남빌딩 황 소장. 반갑습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 자산가가 되는 사람은 돈을 이렇게 씁니다 라는 거의 2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산가의 사치는 언제부터일까? 왜냐면 돈이 많은 사람들도 그리고 자산가인 사람들도 쓰거든요. 저번 그거는 자산가가 되는 사람들, 이 자산가가 된 사람들은 사치를 언제부터 할까? 사치라는 건 뭐야? 이게 어떻게 보면 별로 필요 없는 거 사는 거? 검색 한번 해보죠.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치는 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건을 쓰거나 분수에 지나친 생활을 함. 네. 분수에 지나친. 네.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건. 물론 저도 그런 걸 할 때가 있습니다. 사놓고 안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고가의 뭔가를 사놓고 그 쓰기는 좀 그런데 해서 그냥 내두는 것도 있어요. 뭔데요? 불편해서.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 뭐 무겁거나 그래서 안 쓰거나.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가방이나 뭐나 비싼 거 다 무거워. 근데 이제 옷 중에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 뭐 캐시면 뭐 가볍기도 하지. 이거 어떻게 보면 사치지. 필요 없는 거거든. 그 갖다 파는 게 낫지. 근데 그거를 갖고 있으면서 만족한단 말이야. 근데 이 자산가인 사람의 사치, 쓸데없는 걸 사서 내둔단 말이야. 안경도 2개를 사서 거의 안 써. 불편해. 그때 살 때 너무 좋아서 사보고 싶었어. 그래서 샀어. 근데 그 뒤에 주기적으로 막 뭘 사진 않아, 안경을.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선글라스가 한 7년 됐어. 알을 3번 바꿨단 말이야. 그 모양이 너무 예뻐. 그리고 그 뒤에도 여름마다 선글라스 매장을 가서 보지만 이거보다 마음에 드는 건 없어. 가볍고 좋아. 그래서 더 안 산단 말이야. 근데 이러다가 뭐 하나 사고 싶을 때가 있겠지. 사실 지금 하나 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만에 선글라스 너무 이뻐. 그걸 2번 가서 봤어. 근데 안 샀어. 이걸 꼭 사야 되나 싶었거든. 지금 쓰는 것보다 더 자주 쓰게 될까? 근데 이게 선글라스에서 비싸. 내가 이걸 사야 되나? 근데 이전에도 그렇게 해서 산 것 중에 안 쓰고 집에 그냥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은 그냥 좀 사치의 영역으로 전 생각을 하거든요. 놓고 보면서도 좋기도 해요. 쓸데없는데. 그러면 자산가인 사람이 사치를 하는 거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소득이 높아지거나 이 자산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치라고 생각하는 게 내 소득의 아주 미미한 비율을 차지합니다. 소득이 막 높아지면 생활비가 예를 들어서 소득이 적으면 생활비가 내 소득에서 50%, 뭐 70%를 차지하는데, 소득이 막 높아지면 많이 높아져야 돼요. 많이 높아지면 생활비가 내 소득의 10% 미만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부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3%, 2%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그런 것들을 해도 됩니다. 이 자산가인 분들이 사치를 하는 게 그 영역일 때라는 거지. 본인의 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그럴 때 사치를 해. 근데 잘 생각해봐. 이게 그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된 거거든, 그냥. 그렇지 않았으면 절대 높아질 수가 없어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면 되는데, 엄청나게라는 건 한 달에 뭐 그래도 10억 이상 순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달에 10억 이상 되면 재테크를 안 해도 뭐 자산가가 되죠. 근데 그 소득 정도가 됐을 때, 내지는 자산이 적어도 몇백억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사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걸 하는 거를 어쩌다 한번 하는 걸 봤어. 그러면 부자는 저런 거 같아. 쉽게 저런 걸 쓰는구나. 그러면서 제3자들이 오해를 하죠. 누군가가 이걸 보고 이걸 따라 했는데 이 사람은 그 정도는 안 됐어. 그러면서 따라 했어. 그럼 3자는 이 둘을 비슷하게 봅니다. 그럼 사기꾼들이 이 영역을 잘 하죠. 내지는 뭐 카푸어나 무슨 푸어 영역인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는 거고, 진짜 자산가들은 이걸 매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도가 됐을 때 정말 사고 싶은 걸 하나 딱 사놓고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는 사실은 사치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살만한 건 상관없죠. 근데 이 영역에서는 사치라고 생각되는 행동을 하면서 이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산가는 사치라는 게 없습니다. 자산가가 되는 과정 중에선 사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억 버는데, 아니면 자산이 뭐 500억 있으면서 한 달에 10억씩 벌어요. 이 사람이 5천만 원짜리 샀다고 해서 사칠까요? 그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비행기나 뭐 이런 걸 사지 않는 이상. 보통 물건을 사면서 사치가 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의 경우에 돈을 벌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사서 그 물건에서 오는 즐거움을 느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요건 사치예요. 같은 물건도 이해가 사면 사치고 여기서 사면 그냥 소비생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보편화돼 있죠. 오늘 제가 출근하면서
그 지난 영상에 댓글을 봤는데 그 한 분이 자기가 이제 군인이었다가 그분 원래 군인이셨나 봐요. 군인이었을 때 뭐 돈 엄청 아끼고 그리고 애들 학원비도 아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힘들게 제가 아껴서 막 생활해가지고 지금은 뭐 건물 2개 있고 공장이 2개 있고 남부럽지 않은 상황이 됐는데 이걸 이루면서 지난 과거에 힘들었던 게 눈 녹듯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좋다는 댓글을 봤거든요. 이게 자산가가 되고 부자가 되는 그냥 당연한 루틴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분이 과거에 하고 싶었던 거 10개, 100개를 해도 사치가 아니고 본인이 자산을 이루는데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겠죠. 근데 그거를 옛날에 했어봐요. 이거 안 됐겠죠. 이분은 물론 과거에 하고 싶었던 거 지금 10개 해도 되지만 10개 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나이에 따라서 조금 변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이거 선택 잘 안 합니다. 근데 물론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뭐냐면 과거에 내가 아끼고 살았는데 그때 쓸 걸 이런 분들 네, 할 거 하면서 살 걸 뭐 이런 분 이 얘기들이 막 퍼지기도 했잖아요 한동안.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 하는 분들 중에 자산가가 없어요. 왜? 그때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안정적이 됐는데 왜 그때 썼을 걸이라는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 안정적인 게 그것 때문인데 그 생활 습관 때문인데 지금은 사치라는 영역이 웬만하면 쉽지 않단 말이에요. 뭘 해도 사치가 잘 안 돼요. 이걸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분이 그 상황이 되고 나서 그 과거에 그게 눈녹듯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참 이게 힘든 과거를 살아오셨던 분인데 지금 이 결과로 인해서 과거는 아주 멋진 과거가 된 거죠. 지금 이 상황이 됐으니까. 성공자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빛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상황인 분들이 아주 특출나게 드무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수성가한 분들 대부분 그런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요새 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예전에 방송에서 박세리가 나와서 한우집 가서 뭐 아는 사람들이랑 고기 먹다가 저희는 맨날 무한리필만 간대. 그게 뭐야? 그랬더니 무한으로 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무한으로 시키면 되잖아 이런. 그래서 막 멋진 누나 막 뭐 이런 그 댓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젊을 때 즐거움 다 누리는 거 시간 지나 보면 별거 아닙니다. 과거의 이 추억 뭐 나를 위한 투자, 나를 위한 선물 뭐 다 좋아요. 어느 정도 확실히 자리가 잡은 상태에서 어떤 뭔가를 달성했을 때 하는 것들 좋아요. 그것도 여기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아직 미미한 정도의 그런 뭐 축하를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런 소비가 내가 돈을 모으거나 자산을 증식시키는데 좀 그래도 무시 못할 정도의 소비를 한다?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뭔가 자산가가 되기는 어렵죠. 사람마다 누구나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라는 게 있는데 저희 채널은 대부분 자산가가 되거나 부자가 되거나 뭔가 성장하거나 발전하는 걸 추구하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해드린 말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내가 살면서의 중간중간에 즐거움이 크신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게 즐거우니까. 근데 성장과 발전의 즐거움이 크신 분들은 제가 말한 이 과정을 밟게 되시면 영원히 사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이게 정말 미국의 뭐 제프 베이조스가 뭐 비싼 뭐 10억짜리 뭘 샀어요. 사치예요. 너무 아껴 썼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00억짜리 샀어요. 1000억짜리 샀어요. 적절한 소비를 하셨군. 그렇게 되잖아요. 그 사치의 영역이 점점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에 있으면은 할 수 있는 사치의 영역이 딱 정해져 있죠. 여기를 못 넘어가죠. 네, 그 안에서만 횟수만 늘어날 뿐. 소장님이 요즘에 그러면 내가 가장 큰 사치를 했다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 안경을 살까 말까 엄청 고민한다니까. 2번을 걸어서 가서 보고 왔다니까. 하지만 곧 살 거다. 이것도 좀 아직도 고민을 할 거야. 여름 끝날 쯤 살 수도 있어. 빨리 사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한 번에 더 끼세요. 근데 내가 돈을 소비하는 프로세스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가서 마음에 들어 그럼 사면 되지 뭐. 이 프로세스로 뭔가를 사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뭔가 그 정도 소비를 하려면 한 번 보고 2번 보고 또 찾아보고 정말 필요한가 생각해보고 그 과정을 거쳐야 내가 소비를 하는 거야. 안 나간다는 얘기지 돈이. 이 구조가 돼야 얼마를 벌어도 돈이 모이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모인 돈으로 재테크를 하는 거고 뭐 예를 들어 사업에 투자를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자산가라고 하면은 소장님이 2가지 예를 드신 게 얼마가 있다 아니면 얼마를 번다라고 보잖아요. 그냥 뭔가 딱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뭔가 있어야지 자산가 같은 느낌이 드는데 월 얼마 번다 이런 걸로는 솔직히 좀 불안하거든요. 자산가는 기본적으로 내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생활비를 쓰고도 그거 정도의 소득이 저축이 된다. 한 달에 예를 들면 뭐 5천을 자산에서 벌게 되고 2,500 생활비로 쓰고 2,500씩 모인다. 뭐 이 정도면 자산가죠. 아무것도 안 해도 자산이 늘어나는 형태. 근데 여기서 일까지 해. 그러면 내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그냥 100% 다 저축이 되고 내가 버는 돈에서 일부 쓰고 또 그것도 저축이 되는 이 정도가 자산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매달 저축이 어쩔 수 없이 막 최소 5천? 어쩔 수 없이 저축. 그러니까 자산에서 들어오는 걸로. 뭐 그 정도 되면 자산가라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자산가가 돼도 이런 소비 패턴을 갖고 있으면 잘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야. 자식들만 좋겠다. 그 자식들도 그렇게 돼야지. 사실. 그러니까 못 쓰겠다가 아니라 돈을 바라볼 때 쓰는 대상으로 보느냐 모으는 대상으로 보느냐 다른 거지. 나는 모으는 대상으로 본다니까. 그러니까 쓰는 게 아까운 거지. 내가 이거를 갖고 있는 게 더 가치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거랑 비교한단 말이야. 근데 돈을 쓰는 대상으로 생각하면 이걸 써야 되는데 모으는 거 보는 시각이 다른 거지. 예를 들면 씨앗이야. 먹어? 심어. 난 심는다니까. 누군 먹지. 자산가가 되기 위한 종잣돈으로 보느냐 쓰기 위한 돈으로 보느냐 이거 당연히 모아야지. 이게 될 건데 안 모아? 왜죠? 맞아요. 아는 걸 하는 게 제일 어렵죠.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 주위에 누가 쓰고 제가 뭔 차를 타고 어떤 집에 살고 이번에 뭘 샀다고 하고 또 뭐 어디 뭐 학원을 보낸다고 하고 그런 걸 막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돈을 쓰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종잣돈 그리고 예전에 뭐 보릿고개 이때 그 씨앗들 아주 중요해요. 이거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날이 좋아졌을 때 훨씬 더 큰 수확을 얻는 종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써버려요? 그럼 얻을 게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죠. 화려해 보일 수 있어요.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부러움 받을 수도 있어요. 내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인생을 길게 보지 않아요. 대부분이. 길게 봐야 2, 3년 앞봅니다. 정말 길게 봐야 5년 앞봅니다. 근데 인생 10년 이상 갑니다. 대부분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 앞으로 몇십 년 살게 되실 거예요. 그 결과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 취미생활 하잖아요. 갈 때마다 외제차들이 다 주차돼 있으니까 그때마다 제 차가 너무 그때는 막 충동이 막 엄청 오르거든요. 그래도 이제 목표가 딱 있으니까 참게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사람들 상황을 아내를 다 들여다보면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 까보면 열에 8, 9은 별 볼 일이야.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도 그 중에 2, 3명은 있어. 당연하지. 확실해. 이거는 의심의 여지를 요만큼 할 필요도 없이 진짜 100% 확실해. 카드값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돈 여기서 빼서 저기다 메꾸는 사람 2, 3명은 100% 있어. 그 중에 정말 그거 아까 말한 사치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소비로 하는 사람 1, 2명 있기 힘들어. 길게 봐야 돼. 근데 반대로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그거를 그냥 모아만 놓고 막 뭘 못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적절한 시기마다 해야 될 재테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모으기만 하면 종자를 모아놓기만 하면 썩겠죠. 씨를 뿌려야죠. 씨를 뿌리는 게 재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뭔가 건물 사기 애매한 돈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릅니다. 집을 넓혀가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집을 팔고 합쳐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더 모아야 될 때도 있고 그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시기마다 해야 될 것을 해나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 상담 오신 분이 돈을 그래도 꽤 모으셨어요. 지금까지 집도 안 사보고 재테크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분은 건물 사기 힘듭니다. 왜냐면 내가 집을 사야 되는 시점에 한 번은 사보는 경험을 해봤어야 되죠. 네, 집을 넓혀가는 경험도 해봐야 되고 그리고 건물로 넘어가는 경험도 해봤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하고 모으고만 있으면 종자를 모으고만 있으면 뿌릴 줄은 모릅니다. 계속 늘어나긴 할 거예요. 근데 물가도 올라가겠죠. 자산가가 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대를 이어서 부자 가문이 되겠죠. 내가 부자가 되는 것, 내가 자산가가 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생각으로 내 자손들이 쭉 대를 이어서 성장하는 것. 이게 이제 두 번째 추구하는 방향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런 생각들이 전달돼야 됩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